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강조해 두겠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익히면 더욱 쉽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필기시험은 1시간 안에 60문제가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시험은 총 60개의 기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 유형입니다. 디자인의 의미, 개념,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말은 라틴어 데시그라레, 프랑스어의 데생 어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오랫동안 데생과 같은 가벼운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도안, 의장, 밑그림, 그림, 소묘, 계획, 설계, 목적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탈과 자인, 형상의 합성어로 기존의 형상에서 이탈해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탄생하였고 1920에서 1930년대에 일어난 디자인 운동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림 또는 모형으로서 그것을 전개시키는 계획 및 설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계획, 의도, 목적의 뜻으로 예술가의 마음의 계획, 의도 등의 심적 계획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보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조형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대 디자인의 역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수공예의 혁신을 목표로 한 운동이고 산업화, 기계화 대량 생산에 저항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간 노동력의 예술을 중시하였고 대표적인 작가로는 윌리엄 모리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누보입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중심으로 일어난 범유럽적 신장식 미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예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아르누보는 식물을 모티브로 해서 추상 형식과 화려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특히 아르누보에서는 앙리 반 벨데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신예술이라는 의미로 전통적 양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를 창조하려는 신예술운동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대표 작가로는 안토니오 가우디, 빅토르 오르타, 앙리 반데 벨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주의 운동이고요. 제품의 질적 향상과 규격화, 미술과 근대 공합의 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실제 기능주의의 디자인을 추구하였고 대표 작가로는 헤르만 무네지우스, 피터 베렌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큐비즘인데 큐비즘은 입체주의라고도 합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이고요. 자연해석과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형태감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실물을 입방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대표 작가로는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입니다. 러시아, 구소련에서 일어난 새로운 조형 운동이고요. 추상성, 기하학적 간결함, 형태의 경제성에 입각한 디자인을 추구하였습니다. 공간의 조형을 중시하였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는데요. 금속, 유리 등의 공업 재료와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를 이용하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예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성주의는 스탈린의 압박으로 종결되었는데요. 대표 작가로는 블라드미르 타틀린, 엘 리시츠키가 있습니다. 데스텔은 신조형주의라고도 하고요. 네덜란드 예술운동입니다. 기하학적 단순화된 평면을 구성하고 공예와 건축 영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테오 반 도스부르크, 게리트 리트벨트, 피에르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예술 창작과 공학기술의 통합, 즉 실용성을 강조했는데요. 독일 공장연맹의 발터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정립할 만큼 중요한 곳이고요. 대표 작가로는 발터 그로피우스, 라즐로 모홀리나기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사실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는데요. 현대적 실험적인 예술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획일성, 기계에 의한 파괴성, 비인간적 환경에 대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르 코르비지에, 바우하우스 관련 작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데코입니다. 1925년 파리 장시인 예술 박람회 포스터 아르데코라티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기하학적 문양이 특징이고요. 대표 작가로는 장 퓨이 포르카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1914년부터 다다이즘이 강조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이고요. 어린이 장난감이 목마를 의미하는 다다에서 나온 것으로 충동, 욕망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다이즘의 특징은 현존하는 예술 형식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 작가로는 마르셀 뒤샹, 만제이, 페르랑 레제가 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발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고요. 잠재의식에 의한 상상세계를 표현합니다. 자동주의 기법,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등을 만들었고 대표 작가로는 막스 에른스트, 호앙 미로,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가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의 추상회화를 말합니다. 지적인 질서, 내면의 철학적인 성찰을 나타내고 선, 형, 색채 등을 이용해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뜨거운 추상과 색이 채워진 면을 이용하는 차가운 추상이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바넨 유먼, 잭슨 폴락, 마크 로스크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해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개별성을 회복하고 사용과 이해가 용이하고 감정적 측면의 디자인을 중시하였습니다. 역사적 모티브를 응용해서 전통적 요소를 재창조하였고요. 대표 작가로는 마르셀 뒤샹, 요셉 보이스가 있습니다. 팝아트는 뉴욕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리처드 해밀턴이 최초의 팝아트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대상을 반복하는 기법을 활용하였고 매스미디어, 대중문화를 회화의 소재로 정보로 활용하였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리처드 해밀턴, 로버트 라우션버그, 앤디 워홀이 있고요. 옵아트는 팝아트의 상업성에서 맞서 일어났고요. 색채의 장력이나 배치, 기하학 형태의 조직적 배열로 다이나믹한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예술을 말합니다. 대표 작가로는 빅토르 바자렐리가 있습니다. 미니멀 아트는 미국에서 전개되었고 ABC 아트 또는 환원적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기 표현의 최소화를 강조하였고 최소한의 예술은 미니멀리즘, 최소한주의라고도 합니다. 대표 작가로는 도널드 저드, 댄 플라빈, 로버트 모리스, 솔 르윗이 있습니다. 반디자인 운동은 안티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자인의 표준화, 기능화에 반발하는 디자인 운동으로 디자인 그 자체를 무시하는 예술 경향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디자인, 기능까지 위배한 급진적 디자인으로 전개됩니다. 대표 작가로는 빅터 파파넷, 알렉산드로 구에리에로,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의식주, 생존 개념, 생활 수공예 중심으로 디자인이 탄생하였고 산업사회에서는 디자인의 태동기라고 불리며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디자인의 성수, 기술의 첨단화, 즐기는 디자인이 강조되었고 후기 산업사회부터는 디자인의 성장, 공업의 발달, 빛의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포괄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갖춰야 할 조건은 실용적인 기능과 조형적인 아름다움 두 가지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넓은 의미로는 심적 계획 맞죠? 좁은 의미로는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라틴어로 데시그라레와 같이 지시하다, 계획하다, 스케치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번 도안 또는 의장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목적에 관계없이가 아니죠. 주어진 목적에 맞게 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디자인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림 또는 모형으로서 그것을 전개시키는 계획 및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맞죠? 디자인 행위란 인간이 좀 더 사용하기 쉽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조형 행위이다. 맞죠? 프랑스어의 데센과 같은 어원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오랫동안 데센과 같이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맞습니다. 4번 1940년대 당시 근대 사상에 입각해서 바우하우스에서 디자인 개념을 세우고 디자인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920에서 30년대에 일어난 디자인 운동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디자인이란 프랑스어로 데생에서 유래됐다. 맞죠? 도안, 밑그림, 그림, 소묘, 계획, 설계, 목적이란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맞죠? 디자인은 이탈과 자인, 형상의 합성어로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맞죠? 4번을 살펴볼까요? 디자인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며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디자인적 가치 기준을 말한다. 이거는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디자인은 예술적 가치보다는 실용적인 기능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에요. 신미성을 갖춘 수공예품의 제작은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기능과 미의 조화를 갖춘 것은 맞지만 주문 생산품의 제작도 범위가 너무 작고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환경의 개선 및 창조 맞습니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도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디자인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수공예품, 주문 생산품, 개인 맞춤 기능 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의 의미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디자인이란 말은 라틴어 데시그라레에서 유래되었다. 맞죠? 디자인이란 하나의 그림 또는 모형으로서 그것을 전개시키는 계획 및 설계이다. 맞죠? 오늘날 근접한 디자인의 의미는 미술공예 운동을 통해서다. 아니죠. 미술공예 운동은 기계화와 대량 생산으로 인한 생활용품이 품질 저하를 반대하는 수공예 부흥 운동입니다. 디자인의 의미는 1920에서 30년대에 일어난 디자인 운동 이후부터 사용되었으니까 아닌 것은 3번이고요. 4번 프랑스어 데센과도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 맞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디자인이 갖춰야 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식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작업. 너무 범위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실용적인 기능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업.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정답이고요.
상징적인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너무 범위가 작고 타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작업도 범위가 작습니다. 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디자인에는 4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합목적성. 두 번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제성. 세 번째는 아름다운 신미성. 마지막으로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독창성입니다. 여기까지 기출 유형 1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